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은 배합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합표의 종류는 true percentage와 Baker's percentage가 있습니다. 이 true percentage와 Baker's percentage 특징은 이 true percentage는 이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전체 재료의 합을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는 배합표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밀가루를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고 각각의 재료가 밀가루 대비 몇 퍼센티지 얼마의 비율로 들어갔는가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준을 달리 설정하느냐, 즉 그 이야기는 베이커스 퍼센티지의 장점, 트루 퍼센티지의 장점이 있겠죠. 자, 트루 퍼센티지 각 재료의 합을 백분율의 기준으로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대량 생산 라인에서 많은 양의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수량이 정해지면 그 많은 양의 그 수량의 정확한 재료들,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산출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 베이커스 퍼센티지 작성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게트가 10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0개의 반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재료의 중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이 이 true percentage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rue percentage의 배합표를 작성하는 작성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량 생산 공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소규모 제과점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똑같은 정해진 양을 생산한다든지 약간의 변화를 준다든지 양의 변화죠. 양의 변화만 있을 경우에는 이 true percentage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밀가루를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는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맛을 연상하기가 좋습니다. 자, 밀가루 대비 소금을 얼마를 넣었더니 짜더라. 그렇다면 비율을 얼마를 줄이면 간을 조절할 수 있겠다. 밀가루 기준 설탕을 몇 프로 집어넣었더니 단맛이 어떠하더라. 그러면 설탕을 밀가루 기준 몇 프로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맛을 연상하고 그것을 수치화시키는 데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습실, 학교 실습실이라든지 개발실, 그리고 소규모 제과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true percentage는 대량 생산 라인에서 사용을 하고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소규모 제과점. 이 true percentage를 소규모 제과점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일정하게 생산량이 정해져 있을 때라든지 그다지 그 배합표의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true percentage가 좋으나 치열한 경쟁, 즉 론칭을 해서 제과점을 론칭을 해서 소비자의 입맛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값이 나와 있지 않을 경우, 데이터값을 찾아가는 경우, 그래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의 황금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베이커스 퍼센티지 작성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 로스,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재료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합니다. 그럴 때는 true percentage로 바꿔서 수량 관리를 하면 원가 관리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배합표 작성법의 true percentage와 베이커스 퍼센티지의 특징과 장점과 사용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지는지,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 percentage, 백분율의 기준을
가정입니다. 가정. 바게트라고 하는 가정의 배합표, 가상의 배합표에 자, 강력분, 물소금, 생이스트가 들어갈 경우 이 재료의 이 총 재료의 합이 1720에 이 1720g을 백분율의 기준 100으로 놓고 그리고 강력분 1000g은 이 1720을 100으로 놨을 때 몇 퍼센티지인가? 680은 172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티지인가를 이렇게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각 재료의 중량 나누기 총 재료의 중량 곱하기 총 배합률 하면 각 재료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 이 레시피로 10개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1720g으로 1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제 분할 중량이 있고 거기에 개수를 둬야 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0개를 한다. 그러면 이거의 2배가 되겠죠. 이거의 2배가 되면 여기에다가 비율을 여기 곱해주면은 요 양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합표 작성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밀가루를 백분율의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 비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찾아내는 방법은 각 재료의 중량 나누기 밀가루의 중량 곱하기 밀가루의 비율하면 각 재료의 비율 이 비율을 산출해서 밀가루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부재료가 얼만큼 들어갔을 때 빵 맛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배합표를 변환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재료만 적었는데 이제 부재료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부재료의 비율은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빵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비율, 총 배합률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각 재료의 비율적인 부분은 이제 소비자와 시식을 통해서 시식이라고 하는 접점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레시피를 이렇게 조절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합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배합표를 바탕으로 해서 천연 발효 레시피로 변환하는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